아주 특별한 도서관에서 들려드리는 괭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지음. 괭이부리말 아이들은 실제로 괭이부리말에서 살면서 공부방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그곳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괭이부리말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버림받고 소외받은 아이들은 영호 아저씨와 김명희 선생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죠. 우리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아요. 가난은 사회의 책임이기도 해요.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 동생은 늘 혼자 잠들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있는 뺨에는 파리들이 까맣게 앉아 있었어요. 빈 그릇이 밥 먹은 대로 널려있는 부엌에서 식은 밥을 덜어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깨어오는 동생에게도 식은 밥을 먹였어요. 한 번도 내 말을 믿지 않은 선생님. 1학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공책은 왜 찢었느냐고, 회초리로 제 종아리를 때리는 선생님. 이 시는 오승강 시인이 쓴 선생님은 모르세요 라는 시의 일부예요. 시 속의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도 하고 동생도 돌봐야 하는 처지예요. 어린 동생이 공책을 찢어버려서 숙제를 할 수 없었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예요. 읽을수록 마음이 짠해지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처지의 아이들이 적지 않아요. 이 작품에 나오는 괭이부리말 아이들도 시 속에 나온 아이처럼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동수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마저 일자리를 잃고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가버리죠. 동수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를 돈을 뺏고 본드를 흡입하는 불량배가 되었어요. 명환이는 부모가 살아있긴 한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처지이고 호용이도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가 남의 집 앞에 버리고 가버렸죠. 숙자와 숙희자매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 죽었는데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엄마가 비디오 가게를 차렸어요. 하지만 그도 시원찮아 문을 닫고 벌이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집이죠.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지켜주려는 선생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같은 마을에 사는 영호 아저씨는 빛과 같은 존재예요. 동준이와 동수, 명환이, 호용이까지 집에 데려와 돌보는 따뜻한 사람이죠. 자신도 괭이부리말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처지와 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유치장에 들어간 동수를 빼내기 위해 적금을 깨서 변호사를 살 정도로 동수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여러분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벌을 받게 해야지 왜 돈을 들여 동수를 빼내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네요. 더구나 동수는 은혜도 모르고 툴툴거리기만 해요. 하지만 영호 아저씨는 아이들이 감옥에서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더 험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금을 깨서라도 동수를 감옥에 보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같은 괭이부리말 출신으로 공부를 잘해 선생님이 된 김명희 선생님은 처음엔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건 김명희 선생님도 어려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괭이부리말 아이들 중에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아 덩달아 눈총을 받았던 거죠. 김명희 선생님은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가망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호 아저씨가 동수를 만나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처음엔 매몰차게 거절했죠. 그러다가 동수를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게 돼요. 이제는 김명희 선생님도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선생님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동수의 희망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사람은 바로 동수예요. 동수는 영호 아저씨가 친절을 베풀어도 계속 삐딱하게 나가면서 영호 아저씨를 속상하게 하죠. 영호 아저씨도 엄마 아빠처럼 동생과 자기를 돌보다가 지치면 내버려 두고 가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누군가를 새로 믿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동수가 영호 아저씨의 진실 어린 마음을 받아들여 공장에 나가야 일하고 야간 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해요. 그것은 영호 아저씨와 김명희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에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수의 소원은 정말 소박해요. 기술자가 되어 동생, 동준이 대학에도 보내고 착한 여자 만나서 잘 살고도 싶고 좋은 아빠도 되고 싶은 게 소원이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동수는 아침 일찍 공장으로 가서 철문을 열다가 철문과 벽돌담 사이에 있는 틈으로 새파랗게 돋아나 있는 민들레 새싹을 발견해요. 동수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겨낸 새싹이 너무 반가워서 말을 건네고 흙을 쓸어 모아 뿌리를 덮어주었어요. 선생님은 민들레 새싹이 꼭 동수 같더라. 비좁은 틈새에서 어렵게 싹을 틔운 민들레와 동수 사이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높다란 공장 천장 바로 밑에 벽돌 한 개가 떨어져 나간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죠. 그때 동수는 함께 살고 있는 영호 아저씨를 비롯해 친구들 얼굴을 떠올리며 힘이 솟는 걸 느꼈어요. 이 소설은 기분이 좋은 동수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렇듯 동수가 새롭게 살아갈 희망을 얻은 것은 바로 영호 아저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사랑 덕분이죠. 지은이는 가난하고 상처 입은 아이들에겐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가난한 아이들이 다소 거칠어 보이고 말썽 피우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거나 못돼서가 아니라 제대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할까? 공부를 못해서? 게을러서?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이나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 밭일, 논일로 매일 바쁘게 일하는 농민들은 부지런히 일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매우 길어지지만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졌고 부자인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결국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상처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가장 필요해요. 그런데 언젠가 뉴스에서 비싼 아파트에서 사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보내기 싫어 전학을 보낸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디 사느냐, 얼마나 부자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어른들인 것 같아서 선생님 마음은 무척 아팠어요. 사회복지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란 국가가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사회복지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어떤 개인이나 가족에게 생긴 불행이나
고통을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영호 아저씨처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살 길을 열어주는 것도 모두 사회복지에 해당돼요.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괭이부리말은 실제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이 책은 작가가 1987년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달동네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과 직접 부대껴보고 느낀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에 나오는 괭이부리말은 이 작품의 배경인 만석동 달동네의 별칭이라고 하네요. 만석동 달동네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지역으로 6.25 전쟁 직후 갈 곳 없는 가난한 피난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동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행복은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할 텐데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봐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